살아온 게 뭐가 있나 싶어요. 이제 남은 게 늙어가는 것뿐인데. 자식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몸 여기저기 고장나고 마음은 텅 비어버리셨죠. 내 인생 참 하며 울컥할 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허무함이 사실은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기 직전의 신호라는 걸 아시나요? 평생을 불안하게 살았던 한 어르신이 70세가 넘어서야 깨달은 인생 별거 없음의 진짜 의미.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이정식 어르신은 평생을 개미처럼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서울에 내 집 한 채 마련하고 건강도 이만하면 나쁘지 않았죠.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살아온 게 뭐가 있나 싶어요. 이제 남은 게 늙어가는 것뿐인데. 하루를 사는 게 즐거움이 아니라 그저 무거운 의무처럼 느껴지셨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건강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70대인데도 한순자 여사님은 참 다르셨습니다. 연금은 쥐꼬리만 하고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은 멀리 살아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무릎이 안 좋아 계단 오르기도 벅차시죠. 객관적으로 보면 이정식 어르신보다 훨씬 힘든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사님의 얼굴에는 늘 봄볕 같은 웃음이 가득합니다. 요즘 참 좋아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여사님의 일상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새벽에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햇빛 한 줄기에 감사하고 좋아하는 옛날 노래 한 곡 들으며 간단히 아침을 드십니다. 오후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고 화투 한 판 치는 게 전부죠.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냥 오늘 하루 평온하면 그게 행복이지. 나는 해 뜨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이정식 어르신은 가진 것을 지키고 남과 비교하느라 마음이 묶여 있었고, 한순자 여사님은 별거 없는 일상 그 자체를 온전히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사람들의 일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돈도, 명예도, 완벽한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마음의 자유였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 곁의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인생 별거 없다는 이 짧은 문장을 가슴으로 깨닫는 순간 인간의 뇌는 비로소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아주 귀한 열쇠가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게 될 겁니다. 첫째, 돈이 있고 건강해도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 서글픈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동시에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매일이 축제 같은 사람들의 진짜 비밀도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오늘 당장 지금 이 영상을 끄자마자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하루 딱 5분이면 충분합니다. 박 여사님이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실천하시는 바로 그 마법 같은 습관들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천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이 한마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1초 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마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왜 김영수 어르신처럼 다 가진 분들이 정작 마음은 지옥인 경우가 생길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이런 마음 상태를 두고 뼈아픈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오늘을 살지 못하고 지나간 영광이라는 박제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김영수 어르신은 평생을 치열하게 사셨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 한 채 마련했던 그 뜨거웠던 시절, 세상의 중심에서 박수받던 그 과거의 영광이 너무나 찬란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가 너무 화려하면 조용하고 소박한 오늘은 그저 초라하고 늙어가는 과정으로만 보입니다.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우리 애들이 전엔 이랬는데 하며 어제의 거울로 오늘의 나를 비춰보니 주름진 얼굴과 적막한 거실이 견딜 수 없는 패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세상은 각자가 어떤 마음의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김영수 어르신은 평생 결핍의 안경을 쓰고 사셨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채워야만 안심이 되는 안경이었죠.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100가지를 가졌어도 부족한 한 가지 때문에 괴롭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와도 왜 이리 늦게 왔냐는 불만이 먼저 나오고, 건강에도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불안이 앞섭니다. 마음이 부정의 늪에 빠져 있으면 황금으로 만든 방에 누워 있어도 그곳은 감옥일 뿐입니다. 결국 김 어르신을 괴롭힌 건 돈도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더 잘 나갔던 과거와 비교하며 오늘을 깎아내리는 마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먹구름부터 찾아내는 부정적인 습관이 어르신의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가진 게 없는 박 여사님은 어떻게 매일이 축제일까요? 심리학에는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불필요한 정보나 불편한 관계를 쳐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만 집중한다는 이론이죠. 박 여사님은 본능적으로 이 원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인생 별거 없어. 나이 먹어보니 남는 건 오늘 내가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내가 본 예쁜 노을뿐이더라. 여사님은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그 빈자리에 자유가 들어온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풍요로움은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욕망이 적은 것에 있다. 박 여사님은 무릎이 조금 아파도 아예 못 걷는 게 아니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먹는 밥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있으니 임금님 수라상 안 부럽다며 웃으십니다. 여러분, 결국 차이는 이것입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행복의 조건을 바깥에서 찾았고, 박 여사님은 행복의 근거를 내면에서 찾았습니다. 바깥에서 찾는 행복은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자식이 속을 썩이면, 몸 어디 하나가 쑤시면 금방 꺼져버리죠. 하지만 내 안에서 길어올린 행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행복을 결정할 권리를 타인이나
세상에 주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행복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신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비밀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체 오늘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박 여사님을 행복의 달인으로 만든 건 거창한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딱 5분,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지금 당장 거실에서 침대 위에서 할 수 있는 현재의 안경으로 갈아 쓰는 법입니다. 여러분께 당장 실천을 권하는 기적의 5분 습관 알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이 매일 아침 거르지 않는 이 습관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의 정수이자 뇌과학이 증명한 가장 빠른 행복 회로 생성법입니다.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1분의 감사, 햇살과 눈 맞춤하기. 박 여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창밖의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며 딱 1분간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아이고, 오늘도 해가 떴네. 내 눈으로 이 빛을 볼 수 있으니 참 고맙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어제라는 과거의 후회와 내일이라는 미래의 불안에 갇혀있던 뇌를 지금 여기로 강제로 끌어오는 아주 강력한 의식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의 감각으로 확인하는 1분. 이것이 지옥 같은 마음을 천국으로 돌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2단계, 2분의 몰입, 오감을 깨우는 노래 한 곡. 그 다음 여사님은 낡은 라디오나 스마트폰으로 평소 좋아하는 옛날 노래를 한 곡 트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가사 한마디, 멜로디 한 자락을 온전히 느끼며 손가락으로 장단을 맞추거나 나직이 따라 부르는 겁니다. 이 2분 동안 박 여사님은 누구의 어머니도 혼자 사는 노인도 아닙니다. 그저 음악을 즐기는 한순자라는 이름의 자유로운 영혼이 될 뿐이죠.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감상할 때 인간은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해방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노래 한 곡으로 그 자유를 누려보세요. 꼭 노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감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단계, 2분의 선언, 나 자신과 화해하는 말 한마디. 마지막은 나를 보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세수를 한 뒤 거울 속의 나를 가만히 쳐다보며 말해줍니다. 정식아, 너 참 애썼다. 인생 뭐 별거 있냐? 오늘 하루 그냥 재밌게 놀아보자. 이 2분이 여러분의 부정적 안경을 긍정적 안경으로 바꿔줍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마음을 멈추고 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별거 없다는 말 허무하게 들리시나요? 천만에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이자 우리를 올가매던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돈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인생 별거 없다의 진짜 의미, 이 한마디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첫째, 욕심이 감사로 바뀝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 내 손에 든 따뜻한 차 한 잔, 옆에서 코 고는 남편 아내의 숨소리조차 고마워집니다. 둘째, 비교가 자유로 바뀝니다. 남의 집 자식이 어떻게 됐든
친구가 어디 투자해서 돈 벌었든 그건 그 사람 인생입니다. 인생 별거 있나? 내 마음 편한 게 최고지 하고 툭 던지는 순간 체면과 자존심에서 해방됩니다. 셋째, 내일 걱정이 오늘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오지도 않은 병 걱정, 죽음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소풍 나온 아이처럼 살면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욕심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그 순간, 바로 지금 여기가 천국입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살아있네 하고 웃으신답니다. 낡은 자전거로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즐겁다고 하십니다. 돈이 더 생겨서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걸 아시기에 그 소소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래, 인생 별거 없다. 오늘부터 나부터 행복하자.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방금 전까지 답답했던 여러분의 하루가 지금 이 순간부터 평온하고 감사한 시간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인생 별거 없다. 오늘 참 좋다. 라고 한 번만 남겨보세요. 그 문장을 쓰는 5초 동안 여러분의 마음엔 이미 행복의 씨앗이 심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지혜의 글귀를 드립니다.